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내리는 봄비가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때 민심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농사 중에 농사라고 할 수 있는 벼농사 파종 시기인 요즘 농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파종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이 지난 22일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습니다. 지난 25일 원산면에 위치한 용인시 축구센터의 1차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통대책 미흡으로 택지개발 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반려되었던 동백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선버스의 운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마평동에서 실내체육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정문 용인시장, 이우현 시의회의장과 남궁석 김윤식 국회의원,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시민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용인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실내체육관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구 55만의 거대 도시로 용인시가 변모하고 있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의 체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반 여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진 시민의식이라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설 이용도 당부했다. 총 180여 원을 투자해 지은 실내체육관은 지난 2001년 착공하여 마평동 약 6만 400여 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에 연 건축 면적 9,847제곱미터로 약 2천여 석의 관람석을 갖췄습니다. 1층에는 에어로빅장, 헬스장, 탁구장, 스쿼시장,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을 완비하였고 2층에는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이 자리 잡음으로써 시민을 위한 여가 활동 시설과 체육 공간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번 실내체육관의 개관으로 그동안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5일 국내 최초의 유소년 전문 축구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시 축구센터의 1차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준공식은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 1단계 사업인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 각각 1면식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기숙사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됐으며 앞으로 1면의 천연잔디구장과 2면의 인조잔디구장, 전천후 미니축구장과 행정건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1년 6월 착공해 원산면 부지 총 5만여 평에 총 공사비 250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인축구센터는 용인시와 허전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한국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프랑스 클레르퐁텐 축구 기술학교를 모델로 현재 1년여 되는 기간 동안 숨가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고의 잔디구장뿐 아니라 교육생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컴퓨터실과 탁구장, 사우나실, 물리치료실,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을 갖추고 국내 유일의 축구박물관과 최적의 기숙사까지 축구인들의 꿈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1차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정문 용인시장과 이우현 시의회의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국내외 축구 관계자, 방송사 및 언론사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식사에서 대학이나 프로팀에 가서야 잔디구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어린 선수들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축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축구 인프라 확충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한국 축구 100년 대계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자세로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130여 명의 교육생들이 허정무 총감독의 지휘 아래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이러한 앞선 시스템과 환경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빛내줄 날을 기대해봅니다. 저희 시정뉴스에서는 수시로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장 취재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통대책 미흡으로 택지개발 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반려되었던 동백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 약 100만 평 규모의 동백택지개발지구는 1999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2002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얻고 17,000여 세대 5만 2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주체가 돼 사업 시행 중에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4일 이정문 용인시장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10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8,900세대를 건설하고자 용인시에 제출한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로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시적인 도로교통 대책을 제출하라며 신청서를 반려해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시민 불편이 예측되는 개발 사업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 승인 반려 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정문 용인시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사업 승인 신청 반려 후에 그 대책 강구를 내 우리 토지공사 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난 4월 9일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행 계획 협약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구갈 동백간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어정에서 삼가동의 2차선 군도를 2004년 3월까지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삼막골에서 법무연수원 도로를 2005년 12월까지 신규 개설하고 동백에서 죽정간 도로 역시 2005년 12월까지 신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서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도로 확장 진행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고 시민에게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 총 19개 사업단지 내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 행정 절차를 3회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제 원리를 접목해야 할 때라는 판단하에 동백지구를 통과하는 경천절 사업비 536억 원을 별도 부담토록 협약 체결하였고 이제 어정 전대간 계획도로는 당초 실시 설계 후 설계 도서만을 납품토록 하였다가 토지공사에서 본 도로 개설비 400억 원쯤 2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그 지구 내 쓰레기 처리 수거 장비와 설비의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시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저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정문 용인시장의 확고한 의지대로 아파트 입주 전에 지역 간 연결 도로를 완벽히 개설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용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난개발의 오명으로 얼룩진 시의 이미지를 벗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이루어 균형 잡힌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선버스의 운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착 시간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이란 노선버스와 정류소에 무선 전송기를 설치하여 노선버스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착 시간과 결행 및 배차 시간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번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의 도착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감소될 수 있고 노선 버스의 탈법 운행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에서는 우선 2개월 이상의 시범 운영 후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차 전 노선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영통 입구에서 강남대, 용인대, 용인시청을 거쳐 에버랜드까지 23km에 이르는 구간의 버스 정류소에 20여 개의 안내기를 설치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6번, 66-1, 66-3, 66-4번 버스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양질의 버스 정보를 제공해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시에서는 이번 버스 서비스를 통해 운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는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청소년 노래 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는 용인예총과 연예협회가 학교폭력 추방 및 금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이끄는 건전한 대중문화를 만들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총 71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2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이우현 시의회의장, 홍영기 경기도의회의장, 공정배 한국연예협회 용인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틈틈이 쪼개가며 연습해온 학생들은 이날 기대 이상의 수준급 실력을 보여줘 예비 프로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간 흘려온 땀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서로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의 무대에 함께 올라가 춤을 추는 등 서로 어울리고 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날 중등부 금상은 기흥중학교 김기영, 고등부 금상은 풍덕고등학교 윤재강우의 4명에게 돌아갔으며 영예의 대상은 용인고등학교 오명진 외 2명의 댄스팀이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경기마라톤 대회가 지난 20일 개최됐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1만여 시민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수원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기흥읍 지곡리를 돌아오는 42.19km의 경기도 최초의 공인 풀코스 대회였습니다. 관광 코스인 5km와 10km, 하프코스, 풀코스 등 4개 코스로 나뉘어 화합의 레이스를 펼쳤으며 1만여 참가자 가운데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정문 용인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 등이 참가해 시민들을 격려하며 함께 달렸습니다. 또한 용인시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음료수와 바나나 등 간식을 나눠주며 선수들에게 열띤 성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2시간 38분 33초의 기록으로 이지원 씨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는 공동주최 형식으로 참가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마라톤 코스도 용인 시내를 거쳐 에버랜드까지 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인의제 20일 실천협의회는 지난 19일 제33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길놀이와 환경 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경안천 둔치 및 통일공원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이정문 시장, 이우현 의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총체적인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구 환경 보존에 앞장서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은 시내도로에서 3군 사령부 군악대와 지구 모형 에드벌룬 퍼레이드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1시간여에 걸친 경안천 환경 정화 활동과 환경 선언문 낭독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한편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방의제 20일 사무국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을 격려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여 맑고 깨끗한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고 남성 흡연율 또한 59%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폐암 사망률 1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병으로부터 건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선 어른들의 모범과 관심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